아직도 그 철심 박는 수술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하고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를 잘해서 정상 생활을 하는 게 결국 최종 목표니까요. 수술 후에 관리하는 재활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치료 따로, 재활 따로, 치료부터 재활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드립니다. 제1정형외과 병원 재활의학센터. 척추유압술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뭐 척추유압술, 뭐 어떤 분들은 뭐 철심 박는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나사고정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철심 박는 수술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힘들어 하는데, 정확하게 그럼 척추유압술이 어떤 경우고, 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척추 유압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척추는 여기는 이제 요추 부분, 이제 허리 부분인데요. 그 각각의 마디마다 이제 뼈가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후관절이라고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관절이 있는데요. 유압술은 이 뼈 두 마디 사이를 우리가 뼈 이식을 통해서 굳혀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거든요. 나사못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제 잡아줘야 뼈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 이식한 뼈들이 잘 유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정술이 꼭 동반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쇠 박는 수술이다, 뭐 나사 박는 수술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나사못을 정확하게 삽입을 해야 되는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척추 수술의 꽃이다,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척추유압술은 사실 뭐 좀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본인의 그 테크닉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한 이제 수술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저희들이 배워서 하는 수술인데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뭐 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네. 유명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다시 그 마스터즈 우승을 했죠, 맞아요. 했죠. 아, 네. 대단하죠. 근데 그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즈 나오기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그 전에 벌써 이미? 유압술을 받은 상태에서 작년에 마스터즈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수술이 잘 되고 프로 선수가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뭐 그 후의 과정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잘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수술을 하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고 큰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뭐 이런 타이거 우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제 여자 당구 선수, 이제 철심, 이제 척추 이런 이제 측만증이 있어서 고정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프로 선수로 복귀한 일도 있고, 사실 이런 제 척추 유압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고 또 내 생명 끝났다, 뭐 그런 수술은 아니라는 게 이게 타이거 우즈와 또 이런 이제 당구 선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척추 유압술하면 수술이 굉장히 크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수술 방법도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기술적인 발전도 있고 수술 기구의 발전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는 뭐 한 마디의 유압술을 하더라도 뭐 10cm, 15cm 이상 절개를 하고 거기에 근육을 다 이렇게 손상을 시키면서 유압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근육의 손상도 최소화돼 있고 절개 부위도 최소화시키고 또 우리 엑스레이를 보면서 나사를 아주 조금 째고서 박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그리고 이 근육 자체의 손상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가 이제 배 쪽에서부터 유압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수술적인 방법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한테 주는 영향이나 부작용들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추 유압술은 사실 정확하게 대상만 정하면
굉장히 좋은 수술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굉장히 좋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과잉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또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술도 힘들고 이제 재활도 힘든데 그래도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또 꼭 수술하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네. 뭘 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척추의 불안정성은 어떤 거냐면요. 그 척추는 이제 앞뒤로 구부리고 펴고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있고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보통은 4장의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앞뒤로 본 사진, 그리고 3가지는 이제 측면에서 보는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측면에서 중립 자세, 가만히 있을 때의 사진하고 허리를 최대한 앞으로 구부렸을 때의 굴곡 사진, 그리고 허리를 뒤로 최대한 폈을 때의 신전 사진을 찍어보게 되는데 이 굴곡 신전 사진에서 이제 허리의 움직임을 보게 되고요. 그때 그 척추의 마디의 움직임이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각도를 벗어나게 움직이는 거를 이제 불안정성이라고 해요. 불안정성이 있으면은 환자분들이 움직일 때 허리 통증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움직임의 자극들이 척추 주변에 그런 황색인대라는 인대를 두껍게 만들면서 척추 협착증이 같이 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 그런 분들도 보존전 치료를 하고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그 유압술을 해서 척추를 고정을 시켜줘야 그런 어떤 기계적인 통증들을 같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제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네. 경우는 사실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뭐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척추 자체의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술로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고 재활과 운동을 통해서 그런 척추를 둘러싼 근육들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불안정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꼭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통증이 너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엑스레이 상에서 확실하게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뭐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꼭 수술해야 된다고 믿지 않고 일단 충분한 이제 재활 운동이나 비수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고려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척추 불안정성 때문에 이제 척추 유압술을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 이 추간공 협착증이 심해질 때 어떤 경우에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척추는 이제 신경이 이 가운데 길로 지나가는 굵은 줄기 같은 신경이 있고요. 그 신경들이 나무의 가지처럼 가지를 내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이제 뻗어 나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운데 줄기에서 그 나오는 신경 가지를 이제 신경근이라고 하는데 신경근이 이 척추의 요 구멍을 지나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추간공 협착이라는 것은 이 신경 구멍이 좁아지는 협착증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대개는 이 추간공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요 이제 추간공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리면서 추간공이 같이 좁아지는 경우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런 예. 식으로 이제 붙어버린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시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 추간공은 우리가 이제 수술적으로 다시 넓히기 위해서는 뒤쪽에서 이 추간공을 둘러싼 뼈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이 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 관절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추간공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를 인공뼈를 이용해서 다시 들어 올려서 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간공 협착의 수술은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허리 같은 경우, 이제 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끝나도 꾸준하게 재활 운동을 해서 이 허리가 다시 손상되지 않고 이제 더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재활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재활학과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척추 유압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척추 시술이랑 달리 처음에는 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요. 보조기는 어느 정도 골 유압이 될 때까지 한 6주에서 12주 정도 착용을 하게 되고, 네,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렇다고 아무 운동도 안 하게 되면 근육 소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보행 운동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허리에 부담이 전혀 안 가는 이제 하지 운동 동반하도록 이제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이제 풀은 상태에서 운동은 척추엽술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는 이제 가벼운 허리 신전 운동, 그리고 바른 자세 교정, 그다음에 허리 근력 강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척추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척추 골절 있을 때, 이제 네. 그때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골절이 되는 경우는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이 척추체만 이제 골절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척추의 안정성을 주는 구조물은 이 척추체 외에도 뒤쪽으로 서로를 연결하는 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좀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같은 큰 외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척추 골절이 오는 경우에는 이 척추체뿐만 아니라 그 척추를 연결해주는 그 후방인대 복합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인대들의 손상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정을 하고 뼈를 유압을 해서 서로 그 다친 인대의 범위를 포함해서 같이 묶어주는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이런 나사를 박는 수술을 못 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나사를 박을 때 쉽게 뭐 나무에 나사못을 박는다고 할 때도 이 나무 자체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그 나사못이 다시 빠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더라도 이 나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사를 연결한 이 부분 전체가 그냥 뽑혀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가급적이면 유압술을 좀 피하고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꼭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나사못이 들어가는 이 안쪽에 인체용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못을 박아서 시멘트가 나사못을 좀 잡아주는 그런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골다공증의 치료제로 쓰이는 우리가 그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이용해서 수술 후에 그 호르몬 제제가 그 칼슘을 뼈에 이제 저장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나사 이제 지름도 좀 두꺼운 걸 하게 되면은 네. 빠지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골다공증이 심해서 나는 수술 못해 이렇게 미리 선입관을 갖고서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건 이제 척추 유압술이죠. 사실 뭐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무시무시한 수술인데 사실 꼭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또 수술하게 되면 여태까지 힘들었던 그런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얘기 잘 들으시고 내가 이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너무 수술 미루시면 나중에 후유증이라든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가에 상의하시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